안녕하세요. 다들 가정 내 평안하신가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맨날 저더러 신우 좀 친동생처럼 챙겨라, 신우한테 잘해줘라 노래를 부르셨는데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하니 그 이후부터는 제 앞에서 신우 이야기를 안 꺼내세요. 이대로 퇴치된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무가내에는 막무가내로 응답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이고 신우는 작은 공방 운영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가 둘 다 공무원이라서 솔직히 월급은 정말 적어요. 안정적이라는 장점 말고는 둘이 합쳐 500만 원 중반입니다. 신우는 잘 벌 땐 월 1000만 원도 벌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우 칭찬을 하며 그래, 요즘 직업이 이렇게나 다양한데 돈만 잘 벌면 됐지. 우리 딸은 진작에 자기 적성 찾아 사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벌잖니. 공무원이고 대기업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자는 특히 자기 능력이 중요하잖니. 라고 하며 공무원 하며 힘들게 일하는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들 둘 있고 신우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도 엄청 비교를 하며 신우를 추켜 세우시더라고요. 딸이 최고야.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둘까지는 이해가지만 셋 낳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 솔직히 둘도 많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 남편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저희 남편도 한 성격해서 듣기 싫은 소리에 잘 버럭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제 앞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라 그런지 괜히 까내리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성격이 그리 좋고 인자한 시어머니 자리는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예물 예단할 때도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양가에서 돈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 2천에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받아 아파트 들어가게 되었죠. 검소하고 알뜰하게 식 치르려고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허례허식도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는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앞으로 예단비도 안 주니?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양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하느라 많이 졸라맨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석 씨보다 1000만 원이나 더 가져가고 호봉도 제가 더 높아서 지금 월급도 제가 더 많은데 시댁에 예단비까지 드리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저도 결혼 전 이 일 저 일로 인해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옷차림, 결혼 전 예비 시모한테 안부 전화, 친정 노후 등으로 자잘자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크게 놀라시면서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을 거르지 않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파혼이 두렵지 않고 아니다 싶은 길은 바로 멈출 자신이 있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시고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때 어머님 뵈었는데 표정 완전 구겨져 계시더군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 표정 보고 저 시집살이 당하면 어떻게 하냐며 진심으로 걱정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내내 꽁한 상태로 식 진행했고 부부가 양가 인사드리고 부모님들이 자식 안아주실 때 어머님이 저 안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당황해서 아버님만 2번 안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라 저도 감정이 꽤 상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어머님도 아셔서 그런지 막무가내 괴롭히지는 않으셨는데 이따금 실언을 꼭 하시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넘어가며 애둘 낳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역시나 돈이 문제더군요. 신우가 잘 벌 땐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니 어머님이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셨어요. 신우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면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가 공방 차리면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신우 남편도 좀 쉬다가 다시 취직할 거라 믿었어요. 신혼에는 딸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먹성 좋은 남자애들이 둘이나 있어서 당장 입에 풀칠해야 하는 걱정도 아니었고 또 저희는 전세 사는데 신우는 집도 매매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매달 대출이자로 100만 원 정도 나가긴 했지만 이미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라 저희가 신혼에 걱정할 처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집도 없는 저희가 시세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신혼애를 걱정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신우가 하던 공방도 점점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경쟁업체가 둘, 셋씩 들어오면서 신우가 하던 가게가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 순소익 200만 원 정도 겨우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그거라도 벌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신우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하거든요. 그리고 신우 남편도 아예 백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알바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온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월 소득이 크게 차이도 안 나니까요. 그런데 둘이 합쳐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가정이라 그런지 반에 반토막이 나자 신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머님이 더 안달을 내시더라고요. 저러다 망해서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전혀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꼭 제 앞에서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며 신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시터나 조부모 등 누구의 도움 없이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 일하랴, 애들 키우랴, 내 집 마련 위해 저축하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신우 걱정을 같이 하길 강요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예전부터 느꼈지만 넌 참 정이 없구나. 결혼이라는 건 남자 하나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지. 네 남편이 좋으면 네 남편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품어야 하는 게 결혼이다.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애들 아빠는 처남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던데요? 천안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충주라 그러고 청주라 그러는데요. 제 남편은 저 하나 좋아서 결혼한 게 분명해요. 제 남편도 생각이 별로 깊지 않으니 저희는 독인 객인인가 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남들은 제가 되바라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우 관련해서는 집요하시더군요. 제가 신우한테 관심이 너무 없고 매정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신우가 더해요. 신우는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 배냇저고리 하나씩 사주고 돌 때 모른 척했어요. 시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주셨을 텐데 본인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름도 매번 헷갈려하는 신우예요. 어떻게 조카가 10명, 2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명인데 어떻게 고모가 애들 이름을 그렇게 헷갈려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저 둘째 제왕절개로 낳고 갑자기 혈압이 안 좋아져 중환자실 실려갔었고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도 울고불고 난리 났고 시댁도 알고 걱정하셨거든요. 모든 상황 다 알면서 신우는 제주도 여행 가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딱 그 시간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올케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신경도 안 쓰인다 이거겠죠.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맹장 수술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저더러 병문 안 가라고 하고 휴가 내서 하루 병수발 좀 들어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제 친동생이 맹장 수술했다고 생각해보래요. 그러면 절로 걱정되고 보살펴주고 싶지 않겠냐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했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문제는 제가 신우를 더 챙기길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다 신우네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공무원이니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 잘 알지 않느냐, 돈 좀 더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 등등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은 공무원이니 걱정 없겠구나. 철밥통이라 다달이 월급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래도 월급도 적고 이름 많고 공무원도 힘들어요. 어머님, 그리고 철밥통이라뇨.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갑자기 발령 날지도 모르는 직장인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우기시더군요. 언제는 신우같이 월 1,000 버는 자영업이 최고라고 하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저희더러 동생 좀 잘 챙겨주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노는 시조카 안쓰럽지도 않냐면서 자꾸 저희더러 신우이네를 초대해 밥 해먹으라, 키즈카페 데려가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신우네랑 차로 30분 거리 살아서 가깝긴 하거든요. 그런데 신우도 절대 저희를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또 남편이랑 신우 둘 남매 사이도 그닥 살갑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신우네 경제 사정까지 안 좋아지니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더 신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신우한테 고맙다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하려 하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신우가 고맙다고 하지? 그냥 알겠다고 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신우한테 10만 원 넣었어. 시조카 옷 사 입으라고 돈 넣은 거라고 해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돈 쓰랬냐? 그냥 내가 니들 둘을 이어주는 거지. 신우가 고맙다고 하면 잔말 말고 알겠다고 해. 올케가 돼가지고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조카 옷도 사주고 그러는 거다. 그래도 네 생각해서 내가 대신 돈 준 거지. 정 그러면 다음부턴 네가 먼저 알아서 돈을 보내든지. 그 말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올케면 당연히 시조카 챙겨야 하나요? 고모도 자기 조카들 안 챙기는데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꾸 그렇게 선을 넘으셨고 제가 신우를 챙기길 종용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황당한 요구까지 받게 됩니다. 신우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 내기 전에 신차를 뽑았어요. 형편에 맞지도 않은 외제차 SUV를 5년 할부로 샀는데 그게 월 할부금이 45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혼의 월 수입이 확 줄어드니 할부금 내는 게 부담스러운지 신우가 본인 부모님께 SOS를 친 거예요. 좀 내줄 수 없겠냐면서요. 시댁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턱턱 내주시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저희가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이야기하셨나 봐요. 제 남편은 당연히 한 큐에 거절했고요. 그것에 속이 상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하셨습니다. 지 동생 어려운데 모르는 척하라고 세아가 네가 시켰니?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좀 생각해다오. 지금 네 신우가 사정이 좀 어렵잖니.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사위도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너희는 둘 다 벌고 또 네가 알뜰살뜰하게 돈 잘 아끼잖니. 그 돈 조금 더 베풀어서 네 신우 좀 도와주렴.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더러 매달 아가씨네 자동차 할부금 45만 원을 내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빌려준다고 볼 수도 있지. 네 신우도 고마운 걸 느끼고 너희한테 더 잘하지 않겠니? 어머님, 차 바꿔야 할 급한 집은 저희예요. 지금 15년 된 좁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이 어려우면 차를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아가씨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보단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설득을 하시는 게. 제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더니 어떻게 잘 타고 다니는 차를 팔으라 하냐네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서 당장 차 바꿔야 할 집은 저희인데 그럼 신혼의 외제차 할부금 내주면서 저희는 똥차 계속 끌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 저더러 너무 야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신우를 챙기지 않는 것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매정하고 못돼 처먹었다며 전화기 넘어 악담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이 다음 날도 전화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괘씸해 안 되겠다며 나중에 이 집 팔면 니들은 안 주고 니 신우만 주련다. 어떻게 그렇게 지들만 알고 지들만 잘 살려고 해? 그렇게 알아둬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재산 분할을 저희에게 한 푼도 안 해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남편도 그 말 듣고 어이없어 하며 저더러 앞으로 시댁 갈 일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똥줄이 타셨는지 자꾸 저에게 카톡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본인한테 사과하라며 항의 문자를 보내시는가 하면 신우한테 다달이 2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본인도 재산 분할에 관해 이야기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네요.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저희 애들 태어나고 나서 챙겨준 거 거의 없고 심지어 이름도 헷갈려 하는 거 아시죠? 어? 그건 뭐 언니 신우가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데 저는 아가씨한테 매년 생일 선물도 보내줬고 시조가 태어났을 때 50만 원, 생일이랑 어린이날에는 다달이 용돈도 주고 할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긴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친동생처럼 생각하라고요? 제 친동생은 본인 돈 없어도 꼬박꼬박 저희 아들들한테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안부 묻고 사랑 줍니다. 저 아플 때도 걱정했고요. 아가씨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내 동생처럼 생각하란 말이죠? 지 누나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제주도 여행 가서 웃는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진 않는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만 신우를 챙겨요? 어머님은 고모님한테 그러셨어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남편도 실망이래요. 그리고 차 할부금을 못 갚는 사정이면 차를 파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차에 대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묻더군요. 매달 차 할부금 갚아주면 신호차를 제 차처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저희도 큰 차로 바꿔야 하는데 뭐 그럼 두 집이서 차 한 대 같이 쓰죠 뭐. 제가 말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해서는 어이가 없다며 웃음으로 때우려 하시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한동안 별 말씀 없으시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따박따박 대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연끈을 각오로 기 하나 안 죽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저랑 뜻이 맞아 가능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남편도 연 끊고 아예 왕래하날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깟 시댁 집 팔아 1억 좀 넘게 나올 텐데
솔직히 그걸로 노후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이야기 하시는 게 좀 웃겼어요. 하다못해 물려받은 땅도 하나 없으시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의 신호 타령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를 건드려서는 안 될 또라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 이후로는 연락도 거의 없으시고 명절에 만나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더군요. 신호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요. 그래서 신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훨씬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쭉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와 요구를 받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 생각 마시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세요. 어물쩍 넘어가면 쉽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심리가 궁금해요. 왜 자꾸 저한테 신호 챙기라 잔소리신지.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신호는 핑계고 본인들 챙겨달라 눈치 주는 거라는데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아이 셋 키우고 있고 차례차례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이에요. 터울이 2, 3년씩 있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그만큼 아이들로 얻는 행복과 기쁨이 다채롭지만 힘들긴 해요. 게다가 막내가 저학년이라 아직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은 다들 커서 덜 힘들지만 막내가 더 어리고 아이들 셋이 집에 복작복작 할 때는 정말 정신없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3교대라 많이 챙겨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 아들은 3교대로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쉬고 놀고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옛날 분이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 초부터 온갖 독설 다 하신 거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어머님 성향이겠죠. 첫 인사 갔을 때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스타킹색 지적하며 이런 색깔은 싼티나고 후져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살색 스타킹이었고 다리가 많이 드러나는 치마도 아니었어요. 딱 단정한 무릎 정도 기장이었는데 대체 제 어느 부분에서 싼티와 후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대뜸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로선 갑자기 기가 팍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를 스타킹 핑계대고 싼티나고 후져 보인다라고 속마음을 내비치셨을지도요.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28살이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또 임신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당시에는 혼전 임신했다는 것에 어쩐지 부끄럽고 고개를 떳떳이 들 순 없었네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고부 관계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거 안 하고 시집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시 제 연봉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모아둔 돈도 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7천만 원 들고 왔고 남편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푼 안 보태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태줄 돈도 없으시더군요. 친정에서는 결혼하면서 돈 대신 제 명의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도 난리였습니다. 자동차 해줄 거면 사위 명의로 해주지 그랬냐면서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돈 때문에 신혼집 장만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툭하면 제 앞에서 요새 7천으로 뭐 제대로 할 거나 있나? 그걸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주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제가 20살 때부터 알바하며 모아온 그 돈을 후려치시더군요. 바보 같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독설을 하면 바로 받아칠 용기도 배짱도 없었네요. 지금에야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대세라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직 순종적인 며느리가 최고인 시대였고 혼전 임신이 조금은 부끄러운 타이틀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시 제 첫 아이가 초음파상 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첫째 낳고 나서는 기집애라 정도 안 된다고 병원도 안 오셨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애 낳고 나서는 어머님 간섭이랑 잔소리가 더 심해졌고요. 이래저래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상처만 받게 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남편이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살자고 먼저 제안하더군요. 첫 신혼집이 당시 시댁이랑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자주 드나들어 어머님과 계속 조우해야 했고요. 남편은 애가 태어나자 자신이 만든 가정이 1순위라며 제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시댁에 통보했더니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던지요.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면서 만만한 종노릇 하던 며느리가 멀리 간다니 아쉬우신 건지. 암튼 그렇게 시댁과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엔 시댁이랑 가까이 살 때는 일주일에 4-5번은 시모 봤어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도 계속 불러서 온갖 잡심부름 다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 있다는 이유로 어머님 개모임, 마트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다 제가 데려다 드리길 바라셨어요. 만삭 직전까지도 어머님 종노릇 하다가 드디어 해방되니 좋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예뻤어요. 똘망똘망하니 영리하고 생긴 것도 참 곱고 예뻤습니다. 어머님도 아들 타령은 했지만 막상 첫 손주가 태어나니 자꾸 눈에 밟히시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손녀가 객관적으로도 예쁘고 똑똑해 주변에서 칭찬하고 그러니 어머님이 더 정이 붙으셨나 봐요. 1년에 5-6번 시댁 갔는데 헤어질 때마다 아쉽다며 울고 그러시더니 결국 애 3돌 되던 해 그리고 저 둘째 가졌을 때 저희 집 근처로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입덧도 없었는데 시댁 이사 소식 듣자마자 화장실 가서 토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남편도 난감해하며 시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버님도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해 따라오신 듯 했어요. 그렇게 결국 반합과 비슷하게 된 거죠. 다만 저는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만만한 며느리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를 무시하시는 바람에 시댁에서 제 위치가 그 정도였나 싶었지만 시간 지나 제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더는 부당한 대우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못나고 만만한 며느리셨나 봅니다. 이사 오고 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어머마, 우리 손녀 어린이집은 잘 갔니? 그럼 점심에 국수 좀 말아 먹자. 재료 사들고 우리 집 오너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 집에 락스 있으면 좀 갖고 와. 라며 전혀 저를 배려하지 않고 말을 툭툭 던지시더군요. 심지어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 하시다뇨. 저는 그때 둘째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무겁고 태아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처음으로 어머님 말씀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더니 내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세 식구 모여있는데 어머님이 들이닥쳐서는 제 남편한테 할 말 있다며 안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집안일 좀 부탁했는데 제가 차갑게 어머님 말씀 거역하고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본다며 이제 나가 죽어야겠다고 하소연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문을 콱 열고 들어가 어머님께 어머님, 저 락스로 화장실 청소시키려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도 기겁하면서
임신한 사람한테 락스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눈물 쏙 들어간 채로 아들한테 된통 혼나다가 집에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호시탐탐 며느리 잡을 기회를 노리실 뿐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뭐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 부는 날 아이 겉옷을 안 입혀 내보냈다고 저더러 엄마 자격이 있네 없네 동네 떠나가라 호통치시고, 남편 3교대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안 해줬다며 저더러 전업주부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게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혼내셨습니다. 남편은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온 거였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네요. 특히 애 봐줄 테니 나가서 일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애를 봐주신다고요? 어머님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을 때도 혹시나 저희가 아이 봐달라 부탁할까봐 겁나셨는지, 난 애들 등하원 못 시킨다. 요즘 할머니들은 손자들 봐준다는데 난 못해줘. 괜히 손주 봐주다가 골병 들면 병원비 나가고 니들만 더 고생해. 그러니까 일하려거든 니들이 알아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해라. 라고 선 그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와서 애 이쁜 집만 딱 보고 가시는 거예요. 밥 먹이는 것, 목욕시키는 것, 가끔 반찬해다 주는 것, 그런 거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하실 생각도 없으세요. 전업주부인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며 어머님이 손자 뒤치다꺼리 하는 건 며느리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뭐. 그래서 저도 사실 둘째 낳고 나서 어느 정도 키운 후 취직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어머님은 애들 봐줄 생각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자니 돈도 많이 들어서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오롯이 아이들 키우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제가 전업주부 하길 바랬어요. 어머님 생각은 또 다르셨죠. 아들이 혼자 고생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아들네가 맞벌이 하자니 집에 와 대접 못 받을 아들이 불쌍하고, 그렇다 보니 그냥 저를 구박하는 걸로 불만을 해소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식의 어머님 관계가 켜켜이 쌓이니 어머님이 너무 싫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예의상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무표정으로 일관하게 되고 어머님 말씀에 애써 살갑게 대답도 못하게 되더군요. 어느 순간 그냥 네, 아니요 로만 대답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뭔가 말이 길어지면 꼬투리 잡혀 결국은 혼나게 되는 레파토리였던지라 저도 모르게 노이로제가 걸린 듯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어머님은 뭔가 더 안달이 나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애들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눈앞에서 지들 엄마를 구박하는 사람이니 애들이 퍽도 좋아하겠어요. 작은 애가 동화책을 꺼내오더니 이거 할머니 같아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입 크게 벌리며 소리 내지르고 있는 곡갈모자 쓴 마녀 그림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음도 나왔지만 어쩐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애들 정서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서 눈물도 났고요. 그래서 시댁이랑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하나, 이사를 또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처럼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니 그만큼 행복과 웃음도 집안에 늘어났지만 일거리도 많아져서 살이 엄청 빠질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그 생신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랑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셋째가 돌도 되기 전이었네요.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 셋째 사람 만드느라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 같던 나날들이었지만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 도움받을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 봐주면 버릇된다고 하시며 애들을 시댁에 보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조금이라도 편할까봐 그러신 거죠 뭐. 그러면서 손자들이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한다고 서운해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와중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왔죠. 그전에는 항상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아버님은 항상 나가서 고기 먹는 게 제일이라고 하셔서 아버님 생신 때는 늘 외식했는데 어머님은 곧 죽어도 며느리 생신상 받아야 아들 장가보낸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도 뭐 일하는 며느리도 아니고 어머님의 오랜 가스라이팅 끝에 전업주부라 며느리 도리도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서 매년 생신 때마다 미역국에 소갈비 정도는 늘 올려 생신상 차려드렸네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드리진 못해도 제 선에선 늘 최선을 다해서 차려드렸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요. 그해 생신도 어머님이 저에게 생신상을 기대하시더군요. 올 생일에는 소갈비 말고 삼계탕을 좀 해보자. 큰 씨암탉 2마리 구해서 큰 냄비에다가 넉넉하게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희 셋째가 돌전이었고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입병이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었고 이석증이 와서 항상 어지러워했어요. 그래서 셋째라도 잠깐 어머님께 봐주십사 하고 2-3시간만 부탁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하시더군요. 저 알아서 병원 가고 다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진짜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지고 다신 어머님께 부탁 안 한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에게 생신상 받을 생각을 하시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신 때는 저도 몸이 안 좋고 너무 바빠서 생신상 못 차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흠칫하시더군요. 지금까지 결혼 8년차 동안 매해 차려드렸으니까요. 그러더니 서운하셨는지 몸 아파서 그러냐? 정 그러면 내가 셋째를 봐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셋째 봐줄 테니까 병원 가서 빨리 몸 나은 다음에 자기 생신상 차리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도 제 상황에 맞게 차려드리든지 외식하든지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시며 횡하니 집에 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하시고 또 제 전화도 안 받으시더군요. 그러니 생신 때 식사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한정식 예약을 하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생신 당일날 모시러 갔더니 어머님이 됐다고 하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화가 나서 이제 생신 안 챙겨드린다고 언성 높였더니 어머님이 섭섭하다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첫째 학교 가고 둘째 유치원 가 있고 셋째는 낮잠 자고 있어서 모처럼 쉬고 있는 달콤한 시간인데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쾅 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셋째가 경기하듯 놀라 일어나 울었고 저는 어머님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외치시더군요. 너 이혼해라.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을 잘 챙기기를 해. 남편을 섬기기를 해.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시부모한테 자락이라도 할 것이지. 1년에 한 번이는 생신 그건 뭐 어렵다고 모른 척을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주부야? 그리고 여자가 죽어도 하면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 이간질이다. 기어코 우리 아들을 네 편으로 만드니 좋냐? 이제 우리 아들도 손주놈들도 다 날 싫어하는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게 저 때문이니 저만 나가면 다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며느리 자격이 없대요. 그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듣다 못해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애 셋 두고 나갈 테니 어디 아들 고생하는 거 실컷 보세요. 저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네요. 제가 애들 아빠랑 결혼한 건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건지 당최 모르겠어요. 지금껏 살면서 전 칭찬만 들어왔어요.
살림, 육아, 내조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들 저더러 잘한다고 하는데 어머님만 절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세요. 제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댕그레지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셋째는 까랑까랑하게 울지 저도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모가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더니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한 것뿐이니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데 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기분 맞춰주는 인형이에요?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제 상처도 없던 일처럼 없어져요? 어머님, 저만 며느리 자격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님도 시어머니 자격 없어요. 당신 아들 좋아서 같이 살러 들어온 남의 집 딸한테 그렇게 굴면 벌 안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쏘아붙이니 어머님이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님도 시어머니 자격 없는 거 매한 가지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돈 들여 산 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덜컥 겁이라도 나신 건지 저더러 대화로 풀자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더라고요. 됐다고 하고 나가시라 어머님 등 떠밀었어요. 그리고 현관 밖에 어머님 세워두고 보란듯이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 쾅 하고 들어왔네요. 문 밖에서 어머님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데 못 들은 척 아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날 남편이 시댁에 호출받고 3시간가량 얘기 나누다 왔더군요. 제 입장 얘기할 것도 없이 남편도 상황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고 무조건 제 편이라 하며 앞으로 시어머니 연락 받지도 말고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해주더군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남편도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편 들어주니 참 고맙더군요. 그리고 나서 시댁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가셨어요. 이사 가시는 날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아버님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명절에도 한동안은 안 갔어요. 한 5, 6년 정도 안 갔는데 막내 초등학교 입학하던 지난해 어머님이 먼저 연락해 우시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절에는 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생각해본다고 했네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가기 싫은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어머님한테는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솔직히 돌아가신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